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D-올류 팰리세이드 시승입니다. 오늘 타볼 차량은 2.5 가솔린 터보 차량이고요. 외장 컬러는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컬러로 신규 컬러면서 또 캘리그라피에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공도에 돌아다니다 하면은 무조건 풀옵션 캘리그라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은은하게 그린빛이 돌면서 약간 다크한 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기존에도 원래 있었던 컬러인 블랙과 또 화이트 바디인데요. 크리미 화이트 펄 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호불호가 없는 가장 무난한 컬러이기 때문에 신형 팰리세이드하고 정말 잘 어우러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쉬머링 실버 메탈릭 컬러입니다. 덩치감이 워낙 커져서 그런지 이런 실버 컬러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신형 팰리세이드의 신규 컬러인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 컬러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하주차장처럼 약간 좀 어두운 곳에 오니까 오히려 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샤이닝 패턴입니다. 샤이닝 패턴은 중간에 이러면서 순차 점등식으로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예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프리드입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빛이 좌우로 퍼져서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방금 봤었던 샤이닝보다 조금 더 액티비티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리머니 모드입니다. 무대에 등장한 주인공을 반기는 조명 세리머니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와,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예뻐요, 이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렉트릭 웨이브 모드입니다. 현대 시그니처 사운드를 전기적 이미지로 표현한 라이팅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것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 모드입니다. 이게 심장박동을 시각화해서 생동감을 표현한 라이팅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비트 모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도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와 동일한 이런 클래딩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시지를 사용하시면은 블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투톤의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조금 예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시승해볼 이 차량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일단 21인치가 들어가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승차감을 조금 완화해준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타이어는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시승을 하면서 느껴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으로는 사이드실 몰딩이 있습니다. 요것도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범퍼, 까만 색깔 범퍼가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전반적으로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큰 차체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이 바로 이 아래쪽 범퍼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시지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반해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심플하고 슬림한 가니쉬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H트랙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신형 팰리세이드는 굉장히 특이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후방에 디지털 센터 미러 카메라와 후방 모니터를 클리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운전석에서 와이퍼, 워셔 하는 곳에서 세팅을 하면은 바로 클리닝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깜짝이야. 죄송해요. 제가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워셔액을 뒤에서도 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나와서 놀랐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뒤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진짜 차가 너무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해요. 오, 좋네요.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거 버튼을 눌렀더니 3열 시트가 전동으로 폴딩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는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열까지 폴딩을 하면은 어마무시한 적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분들은 팰리세이드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신형 팰리세이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5 가솔린 터보 사양이고요. 트림은 캘리그라피의 7인승 AWD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우면이 굉장히 좋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는 그냥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전방에 빠지는 길이 있어서 약간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너 구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너 구간을 갔을 때 보통 이렇게 승차감이 나긋나긋한 차량, 또 이게 세그먼트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회를 했을 때,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접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는 EWD가 아닌 AWD,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팰리세이드를 타서 그런지 방금처럼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안정적인 구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력도 나쁘지 않게 잘 받아주고 있어요. 현재 저는 21인치가 들어가 있는 사양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21인치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에서도 추가로 하셔야지 들어가요.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옵션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팰리세이드가 세그먼트로 따지자면 E 세그먼트에 속하는데요. 다만 크기가 거의 F 세그먼트 급으로 커져서 그런지 21인치가 오버스펙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20인치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 SUV 최초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신형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21인치 한정입니다. 20인치나 18인치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드레스업 효과는 너무 좋죠. 하지만 승차감이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연비의 손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1인치 한정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세팅 값이 그랜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도 최고 인치수를 선택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려 나오는데요. 근데 막상 이게 디자인 면에서는 큰 인치수가 좋을지 몰라도 휠이 커지니까 승차감 손해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랜저라든지 제가 타고 있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혼자 내지 둘보다는 가족이 다 같이 타는 차량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드레스업 효과보다는 인치수를 조금 줄여서 승차감을 확보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21인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면의 상태라든지 디테일한 것들을 좀 읽어주다 보니까 노면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곳을 가게 된다면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 이음새 지나갔습니다. 또 한번 지나가 볼게요. 요랬을 때 전고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번 덜컹하고 좀 울려 퍼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최저 지상고라든지 전고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갔을 때 로드 노이즈가 약간 울려 퍼지기는 합니다. 울려 퍼지기는 해요. 그리고 신형으로 오면서 흡차음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이런 것들을 기존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좋고 또 면적을 많이 확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MBH 측면에서는 구형도 원래 조용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용했던 거 그대로 같이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MBH 말이 나온 김에 실내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요 정도의 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시속 80km고요. 여기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오, 일단 이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밀폐력이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상급에 속합니다. 그 정도로 도어 실링의 마감이라든지 도어 소재들이 좀 더 좋은 게 쓰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윈드 노이즈라든지 실내 MVH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 유리가 좀 더 두꺼운 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본 트림부터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뒷자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6년간 정말 많은 몇백 대의 차량을 시승을 하면서 느낀 결과 이중접합 차음 유리의 유무는 이 윈드 노이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느꼈거든요. 크게 미치는 요소는 이 도어 실링의 마감이나 소재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데 팰리세이드는 어쨌거나 현대차 그룹의 플래그십 SUV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이게 휠이 21인치다 보니까 로드 노이즈가 좀 많이 울려 퍼지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은 또 굉장히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아스팔트 구간인데요. 방금은 또 시끄러웠던 구간이 콘크리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노면 상황에 따라서 실내 소음이 살짝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 오래됐던 구간은 약간 로드 노이즈가 울려 퍼지고요. 방금,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포장이 됐던 도로 같은 경우는 살짝 조용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보면은 일단 뭐 준대형 SUV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고요.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팰리세이드 자체가 웬만한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뭔가 다른 차량의 지붕이 웬만해서는 다 보여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카니발보다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고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신형 카니발이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선을 가더라도 카니발보다 조금 더 작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차선 하나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긴 하지만 여유 공간이 살짝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감을 느껴볼 차례인데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아시다시피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V6 6기통에 3.8 자연흡기 엔진 가솔린이 있었고요. 또 2.2 디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에 6기통에 또 배기량도 넉넉하기 때문에 풍부하고 우아하고 여유로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랑 굉장히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3,800cc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연간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기는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2025년에 디젤을 선택하자니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3.8 가솔린 차량을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신형 팰리세이드는 2.5 가솔린과 2.5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연비를 극적으로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주행거리가 연간 뭐 10,000km 정도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 세타3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약간의 출력을 높여서 제네시스 라인업에도 들어가는 세타3 엔진인데요. 이게 팰리세이드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 자체가 경쾌하고 파워풀한 가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형 팰리세이드 2.5 가솔린도 경쾌합니다. 경쾌해요.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공조 시스템 좌측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게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교묘하게 스티어링이라고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인성이 뭐랄까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은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로 달렸고요.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더니 계기판 픽셀이 예쁘게 바뀌면서 이 사이드 볼스터가 운전자를 쫙 하고 잡아줍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은 좀 고급 차량이나 아니면 수입차, 수입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와,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사이드 볼스터가 엄청 빵빵해졌어요. 그러면서 딱 운전자를 안락하게 착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늦췄다가 밟아볼게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쭉 갔을 때 고RPM을 지금 4,500rpm, 5,500 5,500rpm에서 방금 변속이 되었고요. 와, 변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업시프트 할 때에는 진짜 부드러워요. 마치 전기차를 탄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샹 하고 단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엑셀링을 좀 깊게 밟았을 때 고RPM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에코 모드나 아니면 노멀 모드일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지 않았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하게 사용을 해주네요. 참고로 레드존은 6,500부터 8,000rpm까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급 엑셀링을 하면은 강력한 구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계기판을 보면은 4륜이긴 하지만 전륜 구동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전륜의 구동력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엑셀링을 좀 급하게 했을 때에는 6대4에서 7대3 정도로 전륜의 구동력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급 차선 변경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어우, 야, 이게 전장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5m가 살짝 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어가 나름 빠르게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보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래도 승차감이 조금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웨이브가 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체 제어 능력이 뛰어난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21인치 휠, 그러니까 휠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하체 밸런스에 비해서는 이렇게 급차선 변경이라든지 약간의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에도 그립력을 잃지 않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확실히 승차감은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뭔가 단단하게 조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 팰리세이드는 정말 나긋하고 푹신하고 구스다운 위에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는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처럼 정말 푹신푹신하게 받아줬는데 오히려 이게 약간의 호불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뭐랄까 약간 수입 SUV에서 느낄 수 있는 단단한 이 노면 그립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형 팰리세이드 2.5 가솔린은 281마력의 43토크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산타페나 소렌토와 동일하거든요. 마력, 토크 모두. 근데 다만 공차 중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같은 집안인 산타페와 비교를 했을 때 신형 팰리세이드가 거의 한 200kg 가까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여성이 한 4명이 더 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첫 구동될 때의 느낌 있잖아요. 지금 살짝 엑셀링 해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첫 구동되었을 때, 요랬을 때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속으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시간 텀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차량이 제록백을 따로 테스트를 할 차량이 아니긴 하지만 제록백 같은 경우도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느리거든요. 이게 공차 중량이 200kg 정도 더 무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팰리세이드를 3.8 가솔린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일단 기존의 3.8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가속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3.8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대배기량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엑셀링을 쭉 했을 때 정말 여유롭게 대배기량 자연흡기 특유의 여유로운 가속력과 함께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했을 때에도 힘이 넘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에 반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신형 팰리세이드 2.5 가솔린은 초반 스타트감은 오히려 더 빠릅니다. 터빈이 샥 돌아가면서 한 번에 팍 쏴주고 있기는 한데 뭐랄까 좀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무게빨로 진입을 하는 거지 이 차량의 힘 자체가 더 넉넉하게 여유롭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배기량 차이와 기통수 사이 그리고 터빈의 유무도 있기 때문에 가속력의 차이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했을 때에는 이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반 스타트감이 2.5 가솔린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이 프론트 범퍼에서 뭔가 모르는 다다다닥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차량은 이런 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저는 이 신형 팰리세이드가 어쨌든 간에 현대차 SUV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많이 요즘 들어가잖아요. 있을 줄 알았는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차량의 주 목적성이 패밀리카, 여유로운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옵션을 안 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팰리세이드의 선의 능력도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야, 지금 엄청 코너가 많이 굽여져 있거든요. 이랬을 때 핸들링 감각이 되게 예리합니다. 차가 크고 무거운데 핸들 감각은 한 중형 세단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핸들링 했을 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향 각도도 지금 차체가 5m가 넘는데에도 불구하고 후륜 조향이 아주 약간 가미가 되어 있는 것처럼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했을 때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나름 높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핸들링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각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신형 팰리세이드는 직진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런 스포티한 느낌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는 한 7, 8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갔고 지금은 한 시속 40km 정도거든요. 당연히 뭐 다른 차량도 동일하지만 이렇게 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냥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스포츠 모드로 달렸네요. 이러면 연비가 안 좋아지는데 다시 노멀 모드로 바꿨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고속도로 주행보조2와 HDA2 등 최신 주행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되고요. 여기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갔을 때에는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호가 바뀐 김에 이 AI 어시스턴트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듣는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추워, 더워 이러면은 뭐 어쩌라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아서 세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우면 에어컨 온도를 23도로 맞춰줘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을 해야지 예전에는 세팅이 되었던 반면에 신형 같은 경우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이런 두루뭉술한 언어도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 스티어링의 우측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추워.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하면서 운전석 열선 시트 3단계 그리고 스티어링의 열선 2단계 그리고 히터는 26도로 3단계로 맞춰줬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추운지 이거를 좀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뜨겁게 해놨어요. 26도 히터 되게 뜨겁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더워.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니 된다면서요. 어머, 추워는 되는데 더워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끌 때는 일일이 해야 되나 봐요. 히터랑 열선 꺼줘. 열선 시트를 끌게요. 제가 히터랑 열선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을 시켰잖아요. 근데 열선 시트만 껐습니다. 히터도 같이 꺼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셀프로 끄도록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알아듣고 또 이제 듀얼 모드로 두 가지 이상을 입력을 하면은 한 가지만 해주는 것 같네요. 이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1시간 정도 요 신형 팰리세이드를 주행을 했는데요. 일단 주행 감각, 주행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일단 가속감은 기존의 팰리세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가속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뒷좌석에 이제 피디님이 타 계시긴 하지만 신형 팰리세이드는 7인승, 9인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한 6명의 성인이 타더라도 여유로운 가속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구동력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AWD 4륜 구동을 선택을 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연비가 제가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1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연비가 7.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가 7인승의 AWD 21인치 휠 요거를 장착했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8.2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이 차량이 500km도 타지 않은 새 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비가 잘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70%가 넘는 분들이 신형 팰리세이드를 하이브리드로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공인연비가 발표가 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있죠. 근데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카니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리터당 복합연비 14.3km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14.3km
30km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아예 받지를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았거든요. 근데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4.3km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배기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엔진이. 그래서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요. 아무튼 신형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은 빠르게 제가 시승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팰리세이드가 덩치가 커졌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전고를 제외하면은 카니발보다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그만큼 카니발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고요. 또 주차 보조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에서는 없고 프레스티지로 가시면은 옵션을 넣을 경우에 주차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키 옆을 보면은 이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협소한 주차장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그리고 제가 지금 내비를 찍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전방의 HUD 같은 경우도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보여주는 아이콘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편리하네요. 계기판을 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뚫어져라 안 찾아봐도 돼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약간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은은한 무드램프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사실 실내 인테리어가 구형과 비교했을 때 많이 고급성을 지향하고 있어서 그냥 딱 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시승 시간이 조금 협소해서 두서없이 이 차량에 대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1시간 정도 넘게 제가 이 신형 팰리세이드를 주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인상적인 점은 일단 편안한 승차감, 일단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노면 상태 또는 내비게이션 상황에 따라서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자동 댐핑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21인치를 감안하더라도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가속감도 나름 파워풀합니다. 이 2.5 가솔린 터보 엔진 자체가 원래도 힘이 좋긴 했지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덩치도 크고 공차重量도 무겁다 보니까 뭔가 좀 가속감이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들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산타페 소렌토처럼 빨리빨리 잘 치고 나가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실내 공간도 기존도 원래 넓긴 했지만 신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어지고 또 실내 인테리어 무드 자체가 가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락하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움을 지향하고 있어서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내가 운전을 하는 기사라는 느낌보다 그냥 편안한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최신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보조 기능이라든지 운영체제 CCNC라든지 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등등 이런 것들도 실제 내가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편리함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입니다. 일단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종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보통 준대용 정도 오게 되면은 1열보다는 2열의 승차감이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형도 그렇긴 했지만 팰리세이드는 1열보다 2열이 더 편안했는데 신형도 동일해요. 2열이 뭔가 좀 더 안락한 느낌이 듭니다.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이 보도블록이 깔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노면음이 좀 극적으로 있는 구간이거든요. 요런 데를 갔을 때에는 노면의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있긴 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신형 팰리세이드에서 가장 큰 인치수인 21인치 휠 사양이 들어가 있고요.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앞쪽에 카메라와 또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전자식으로 댐핑 값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프트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21인치 휠이라서 그런지 뭔가 엄청 컴포트하고 엄청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승차는 타이어 공기압이 39 psi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차량들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면의 상황이 조금 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1열의 승차감과 비교했을 때 2열은 앞쪽과 뒤축, 그러니까 앞축, 뒤축 휠베이스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거든요. 특히나 2열 같은 경우는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공간적인 여유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노면의 자잘자잘한 요철들도 그냥 기분 좋게 느껴지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아스팔트 구간에서도 2열을 달린 적이 있는데 확실히 팰리세이드는 2열의 승차감이 편안한 것 같아요. 다만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승차감이 탄탄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승차감이 안 좋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구형과 비교했을 때에는 노면의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신형 팰리세이드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측면은 방금까지 제가 2열에 앉아서 그런지 뭔가 약간 협소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제외하면은 3열이 있는 SUV 중에서는 가장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통해서 이게 최대 리클라이닝이 됐거든요. 3열. 리클라이닝을 최대로치로 해놓으니까 그래도 앉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룸도 여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2열과 승차감을 비교를 해보자면 역시나 지금 제가 휠하우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뒷바퀴가 제 안쪽에 있습니다. 아무튼 휠하우스 가장 중간에 2열 같은 경우는 충격을 어느 정도 분산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3열은 휠하우스 바로 위쪽에 앉아서 그런지 진동이라든지 노면의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3열은 심지어 마사지 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사지 시트를 켜놓은 것처럼 이런 노면에 이런 자잘자잘한 진동들 때문에 마사지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포장된 도로를 갔을 때에도 2열과 비교하면 3열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구형과 비교했을 때는 공간이 신형이 조금 더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성인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유롭게 편안하게, 특히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설 연휴 같은 경우는 정체가 엄청 심하잖아요. 극악의 정체 구간에서 오랜 시간 차량이 있을 거면은 3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내 일상 구간 내에서도 3열은 충분히 성인이 탑승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승차감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신형 팰리세이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전작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도 바뀌고 파워트레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하면 색채감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나 제가 시승한 2.5 가솔린 터보 사양 같은 경우는 화끈한 가속감과 함께 부드러운 승차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가장 아쉬운데요. 제가 시승한 차는 7인승의 AWD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무려 6,316만 원입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고르게 된다면 동일한 사양에 거의 7천만 원이 육박하게 되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